알려줍니다. 이거는 피드백이 공짜예요. 이렇게 작품을 맞아요. 들고 가잖아요. 작품을 들고 가면은 당신 만화를 그려왔으니까 우리가 공짜 피드백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는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작화는 어쩌고, 스토리가 어쩌고, 뭐 만화의 경우 얼마큼 있는지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앞으로 만화를 그리게 될 때 이런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시스턴트를 하세요. 아니면 뭐 캐릭터의 얼굴이 뭐 역해가 안 귀여우니까 귀여운 역해를 연습하세요. 뭐 그런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투고가 직접 가가지고 하는 게 투고가 맞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이 온라인 모치코미라는 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치코미를 이제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투고라는 것을.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 이메일로는 좀 한계가 있긴 해요. 직접 갔을 때 상대방의 표정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오는 게 굉장히 크겠죠? 남들이 내 만화를 읽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님은 직접 비행기 값을 내고 일본에 진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치코미라는 생생한 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치코미의 정의입니다. 놀랍죠? 공짜 피드백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피드백이 즐겁지만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튼 출장 편집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모치코미를 회사에 가져가서 총 일반적인 모치코미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회사에 내가 원고를 들고 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출장 편집부는 말 그대로 편집부가 행사에 출장을 오는 거예요. 여러 편집부가 출장을 오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석고 같은 행사에 출장을 오고 우리가 그 행사 내 원고를 들고 가 거기에 원고 모치코미 첨삭을 받는 그거죠. 본격적인 모치코미보다 좀 더 가볍게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기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 체험판 느낌으로 이거나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 이제 제가 남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향의 경우에는 아카부랑 스튜디오 U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회사가 이제 그 여성향 동인 행사를 조종하는 마법사처럼 존재를 해요. 이 회사들이 약 한 달에 한 번씩 집회 같은 행사를 열어줍니다. 우리나라도 출장 편집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티님. 우리나라도 출장 편집부가 있으면 좋겠죠. 추천 만화 영상 진흥원에서 하는 잠깐 깜짝 이벤트 정도로만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가끔 서코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디스코드 채널에다가 종종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종종 뭐 학산문화사나 이런 곳에서는 또 출장 편집부를 진짜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화가 아예 퍼져 있지 않다 보니까 웹툰을 회사에서 피드백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오래됐죠? 몇십 년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행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장 편집부라고 편집부가 와서 원고를 이제 봐주는 그게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부의 경우에는 프로 데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휴를 맺은 편집부가 지금 잠시만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몇 개의 회사지? 147개의 회사가 제휴를 맺고 있어요, 지금. 물론 엄청나네요. 147개의 회사가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 147개의 회사가 제휴를 맺게 이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제 매번 몇 개씩의 이제 편집부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노리고 이제 부스트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신청한 행사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오에시바 레이치 선생님의 잡지인 애프터눈이 안 나온대요. 나는 그 잡지를 노리고 거기에 공모전을 넣었고 거기에 노리고 사실 거기가 나오겠지 그거를 노리고 부스를 신청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입국하기 이틀 전에 부스 신청 도와준 저의 외노자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저의 친구에게
밥 사줄 테니까 전화 한 통만 부탁한다고 모치코미 신청을 했어요. 이틀 전에. 아, 군요. 아, 예. 근데 즉, 그게 직접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럼 표를 부탁한 거네요. 해외 전화하기가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넣었더니 전화로는 안 되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메일로 날짜를 1순위, 2순위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이 평일인 입국일이어서 목요일 입국하자마자를 2순위, 금요일 오후를 1순위 이렇게 적어서 이제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네? 애프터눈 쪽이에요? 예, 애프터눈에요. 애프터눈도 모치코미를 받나요? 네, 받아요. 홈페이지에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군요. 전에 없어졌어가지고. 예. 다시 생겼나 보다. 예, 그쪽에다 이제 넣어서 저는 1순위에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시간대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1순위였던 금요일 오후에 해주겠지 하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순위를 뽑아줬더라고요. 입국하자마자인 2순위를. 그래서 정말 캐리어를 손으로 들고 뛰었어요. 와, 굉장히 다급한 체력이 후달리는 일정이네요. 이렇게 뛰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역에서 나왔는데 나온 역에 진짜 엄청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일본에 고층 빌딩이 잘 없잖아요. 고층 빌딩이 잘 없는데 되게 세련되고 멋있게 생긴 고층 빌딩이 파랗게 놓여 있어서 와 역시 이름난 대기업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진짜 완전 낡은 3층짜리 조그만 건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오래된 은행 건물들 같은 거 일부러 보존해 놓으려고 있는 그런 한 100년 된 것 같은 그런 막 돌로 된 건물 막 문화유산으로 보존된 것 같은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코단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눈이 있는 건물 출판사 이름이요. 코단샤는 고단샤 엄청 크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내 기억에 코단샤는 뭐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높은 빌딩에 들어갈 뻔했어요. 당연히 그 커다란 건물이 그 고단샤일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뻔했는데 아닌 거예요. 빌딩으로 들어갔거든요? 나도 애프터눈 갔었는데? 뭐죠? 애프터눈 다른 애프터눈으로 간 건가? 뭐지? 그렇군요. 근데 아보카도님의 기억이 최신이 맞겠죠? 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그 건물이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고단샤가 거의 엄청난 그 촌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 네. 촌으로 알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아무튼 이번에 무슨 애니화 된다는 그런 만화로 이제 건물에다가 CG를 둘러놔가지고 이런 짓을 할 곳은 그래 이런 출판사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메일에는 1층에 들어와서 편집자 누구누구 씨 하고 이제 접수처에다가 말하면 자기를 불러줄 것이다라고 메일에 쓰여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을 했더니 이제 들어온 사람 적는 카드에 이제 누구 보러 왔는지 나는 누군지 무슨 일로 보러 왔는지 뭐 이런 거 적으라는 카드를 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적을 때부터 너무 이제 쫄아가지고 내 이름이 김정그 뭐 이런 거였다면은 김징 X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모치코미를 갔을 때 가타카나를 써야 되는데 가타카나를 틀리게 썼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초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로 김징 X3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울고 싶어지고 그래도 내 이름을 틀린 거지 그분 이름을 이제 나 전화 만나기로 한 편집자분을 틀린 게 그게 아닌 게 어디냐고 그래서 더 실례니까 또 그래서 막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막 그분이 이제 직접 마중 나와주신다고 해서 이제 로비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로비가 아까 밖에 건물은 되게 이제 엄청 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비는 엄청 세련되고 막 엄청나게 넓고 옆에 무슨 화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영상 나오는 화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 회사의 무슨 애니와 무대와 드라마화 되는 같은 그 회사 근데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럽다 하고 그러고 계속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집자분이 있어요. 네. 저 만화 그리는 만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바쿠만 같은 그런 만화 같은 그런 거 바쿠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만화 그리는 만화는 아니지만 중세를 찍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이거는 그 만화를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반대로 편집자 입장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런 데서 보면은 만화에 나오는 편집자들은 항상 되게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되게 자유인 같이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웹툰 회사에서 일했다 그랬는데 거기도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일할 때 항상 추리닝 한정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은 제가 이제 만나뵀던 이 편집자분은 중장년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수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뭅니다. 아, 그래요? 네, 드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항에서 바로 이제 코다니자로 이제 온 건데 왔다고 하니까 막 짐 많은데 괜찮냐고 막 계속 걱정도 해주시고 그 이제 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 가능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해서 이제 3층에 갔더니 이제 가운데 식물이 심어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동그랗게라기보다 주변에 이제 카페 같은 테이블이 막 주변에 이렇게 있는 엄청 예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원고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 원고를 보여주기 전에 다른 회사의 원고를 아직 안 보여주셨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이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뭔가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자기네를 막 고집하지 말고 여기 말고도 여러 회사를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게 경험상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게 1순위인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 원고를 보고 나서 내가 되게 안 아쉬우면은 그래 딴 데도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보여주기도 전인데 딴 데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특이했다고 할까? 그 이제 원고는 되게 열심히 봐주셨어요. 그 이제 보다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 읽고 그러기도 하고 좀 자세가 이제 무정한 자세는 아닌데 약간 사람이 좀 그렇게 앉는 자세가 좀 무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읽다 갑자기 놀란 느낌으로 허리를 딱 펴시고 그런 부분이 막 몇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그거를 막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몇 페이지에서 막 허리를 펴셨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되게 재밌고 막 여기에서 놀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빨리 넘어가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난 여기를 놀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빨리 넘어가셨음 막 이러면서 다 메모를 내놓고 아무튼 근데 되게 진짜 정중하게 읽어주시고 다 읽고 나셔도 막 잘 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진짜 데이네이 데스네. 네. 진짜 정중하시네요. 예, 약간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좀 학교에서 일 같은 거 생각나가지고 조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학교 일 같은 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여쭤봐 주셨던 게 막 어쩌다가 아까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되었냐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말씀했던 그런 이상한 소재의 만화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막 우에시바리 이치 선생님이 뭐 작품을 뭐 너무 좋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다른 거 이제 제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제가 이제 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보여드려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장기자랑하고 막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사람 막 소나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막 받아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서 약간 나오지만 사람이 안 고통받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막 내가 만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나의 막 마음속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우에시바 리이치 선생님을 막 좋아했다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막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만화라고, 사람이 이런 거는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릴 수 없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그려보라면서, 뭔가 소재에 관해서는 막 저는 막 상업적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그려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들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막 좀 감안하고 갔었어요. 막 팔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상업 만화를 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 이거는 좀 어쨌든 졸업 작품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만화인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에시바 리이치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이분 만화가 엄청나게 메이저한 만화는 아니잖아요. 물론 팬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분 만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엄청나게 메이저하냐 하면은 그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부분은 막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막 이런 거를 들으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안에서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작품 내용들의 이제 뭔가 그림도 완성도 있고 막 내용도 굉장히 좋고 막 안 읽히는 부분도 있고 안 읽히는 부분도 없고 막 캐릭터도 괜찮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면서도 지적도 제대로 막 해주세요. 뭔가 이제 이거는 내용을 다 읽어야 아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생략을 하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분 작품에도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만화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투비 컨티뉴로 끝나는 그런 느낌인 걸까요? 예, 아무리 단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잘 끝나지가 않으면은 뭔가 상쾌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만화가 젊은이들 만화 중에서 굉장히, 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게 조금 잘못 어긋나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그 부분을 잘 끝내는 게 이제 단편이어도 깔끔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편의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신인한테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 작품이 이제 사계상, 그러니까 여기 이 애프터눈에 상에 넣었는데 떨어진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었더니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떨어졌을 거다라고 아예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좀 더 사건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게 좋았었을 네. 거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최대한 저의 성향을 아까 말씀드린 우에시바 리이치 선생님은 같은 회사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제 타카하시 루미코 선생님의 식별별 녀석들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회사 작품이잖아요. 이거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하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옷을 더럽히는 바람에 긴장해가지고 옷에다 이제 뭘 먹다가 옷에 뭘 묻히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됐었는데, 짐을 대충 싸가지고 가가지고 옷이 나무가 그려진 티셔츠밖에 없던 거예요. 아, 이거 좀 약간 너무 재밌네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더럽혀진, 음식물로 더럽혀진 옷 입고 들어가기 vs 나무 그려진 그러니까 타사 캐릭터가 뭐 이제 진짜 대문짝만하게 그려진 티셔츠 입고 가기,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제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맥도날드 가면서 롯데리아 티셔츠 입고 네. 가야 돼. 약간 그것도 맥도날드 면접 보러 가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옷을 결국 라모 티셔츠를 입고 위에다 가디건을 입어서 최대한 속이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작품의 어떤 이제 과학적인 약간 SF 같은 부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만화고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요즘 애들한테는, 아니, 요즘 시대의 독자들한테는 그게 만화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의 보충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입고 계신 시대별 녀석들 같은 옛날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시대면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옛날 작품의 이제 부조리한 부분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 독자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당장 이제 타카하시 루미코 선생님의 요즘 작품들도 그런 만화라서 어떻게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작품들을 더 보고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좀 감동받은 이야기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확실히 있고 그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면서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표적인 신인상인 타계상이든 우리 회사의 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인상에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작가로서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작품 안에서 보면은 이제 편집자랑 가랑 이제 대면을 할 때 사랑 명함을 받으면 합격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랑 명함을 못 받아서 불합격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배웅 받고 바로 지하 2층이 지하철역이더라고요. 거기로 바로 보내주시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근데 배웅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거 사실 이제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명함을 준다는 거는 당장 나랑 같이 단편을 만들어서 데뷔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는 거지. 이게 공모전에 한 번 더 해서 내보세요라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뭐랄까? 되게 신뢰되는 일을 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담당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네. 그래서 담당자를 못 찾았어요. 진짜 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애프터는 너무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화 성향이 완전 다르지만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안 되는 일본어로 제가 모치코미를 왔는데요. 담당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일본어가 어눌한 사람이고 근데 제가 모치코미를 2시 약속을 하기로 했어. 2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시 반이 됐어요. 막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지각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경비 아저씨가 소데스까? 다이엔 데스네. 이러면서 아저씨가 너무 아니 약간 너무 진짜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감명받았거든요. 고래가 사스가 니온 데스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너무 친절해가지고 진짜 완전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쭈뚜마테 쿠다사이 오嬢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조금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렸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그분인 거야. 내가 사실 참고로 모치코미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네. 전 전화로 예약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전화 끊었을 때 그분 이름을 메모를 해두지 않은 거지. 나니나니상 막 이러고 딱 메모를 했었는데 그걸 못한 거야. 모치코미가 딱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저 딱 처음이 애프터눈이었거든요. 딱 첫 회가. 근데 애프터눈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상한 작품 들고 왔거든요, 저는. 진짜 이상한 작품 들고 갔어요. 나 수채화 컬러만 들고 왔어. 애프터눈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수채화 컬러만화 완성을 못해가지고 완성 못한 반쪽짜리 만화 모노크롬 만화 들고 왔거든요.
근데 애프터는 담당자가 수치화 받아보더니 고래가 뭐또 이 데스네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다 봤나. 그러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우와. 근데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하나도 유메니에 가보세요. 근데 왜 주신지 모르겠는 거야. 명함을 왜 주신지. 그래서 의뢰상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명함을 준다고 무조건 같이 일하자 약간 그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좀 드라마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카티상이 좀 더 드라마성을 좀 더 강화하고 싶으면 수출만화가 드라마 만화였거든요. 네. 그것도 한 성인 남녀의 이야기였어. 이런 만화라면은 애프터눈에서도 가능하니까 네. 그냥 반쪽짜리 만화는 또 약간 밍크나 나카요시 생각하고 만든 만화였었거든요. 네. 이런 만화 하고 싶으면은 뭐 하나투임이나 그런 게 좀 낫고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때 막 네. 연재했던 게 피아노의 숲이었거든요. 피아노의 숲을 보여주면서 네. 피아노를 칠 때 네. 애프터눈 맞죠? 피아노 숲 맞나? 딴 데인가?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하도 오전 얘기를. 모닝이래요, 모닝. 모닝이었어? 제가 간 네. 곳은 모닝이에요. 모닝. 네. 모닝을 갔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편집 부마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보다. 네. 또, 아보카도님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네. 그분 편집자 분께서 되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네. 어시스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아직은 좀 작화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다. 근데 어시스턴트는 2년 이상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엄청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시스턴트를 하더라도 본인의 만화를 그만두면은 결국에는 안 하는 것만으로도 못할 것이다. 약간 그런 식의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도 만화를 계속 그려야 한다. 근데 그분의 그 표정이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진지함이 느껴져서 그냥 굉장히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진짜 일본어도 모르고 담당자 이름도 몰라가지고 경비 아저씨 잡고 울면서 모치코미 지각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절절한 조언을 해주시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갔던 곳은 모닝이었습니다. 모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옛날 기억이라가지고. 애프터는 참 좋은 잡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회사랑 편집자 공개하기로 했었죠.